이어서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종합복구계획은 발표됐지만 완전 정상화는 아직 멀기만 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정부 지원금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고 한전과의 보상 협의도 지지부진해 피해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피해 조사도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철거 작업도 시작됐지만 동해안 산불 피해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합니다. 집이 5집이 몽땅 탔어요. 타갖고 이 고성 쪽으로 또 번지는 바람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 그냥 팬티바람으로 나오다 보니까 불이 확 그냥 소나기로 붙어갖고 도저히 꼼짝할 수가 없어요. 불에 탄 임야와 도로, 각종 시설물 등도 문제지만 피해민들에게 현재 가장 시급한 건 주택 복구입니다. 동해안 산불로 고성과 속초 등 4개 시군에서 주택 56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정부와 강원도는 임시주택 320여 채와 LH 임대주택 등으로 당장 시급한 피해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민들이 선택에 따라 파손된 주택을 새로 짓는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비입니다. 저희들이 세부사항을 보니까 완전한 빈껍데기고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거는 주택 완파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금 1,300만 원과 지자체 지원금, 성금 모금액 등을 모두 합쳐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택 복구비는 6,300만 원. 그나마 고성과 속초 지역 피해민들의 경우 한전과의 보상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모양새입니다. 혼란 피해민들은 강원도청 항의 방문과 대규모 상경 집회 등 강력한 실력 행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후 한 달여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시작됐지만 피해민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고려 불화의 백미로 꼽히던 500나한도를 본뜬 목판화가 최초로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고판화 박물관인 원주 고판화 박물관에서 고려 500나한도를 그린 일본 목판화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오는 12일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김선아 기자가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장엄한 산수 한가운데 석가모니와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앉아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석가모니 주변으로 사람 500명이 깨알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자한 미소부터 찡그린 얼굴, 환한 표정까지 저마다 개성도 강합니다. 모두 석가모니의 제자이자 깨달음의 성자로 알려진 나한입니다. 나한이라는 깨달았지만 아직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가장 가까운 편에 속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빨리 성취하고 싶으면 나한 기도를 한다래요. 그래서 고려 불화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500나한도의 판화본입니다. 원본은 현재 일본의 한 사찰에 있어 쉽사리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원주 고판화 박물관이 고미술품 경매를 통해 500나한도를 목판화로 만든 일본의 작품을 찾아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고판화 박물관으로 30년 넘게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고판화를 열정적으로 수집해온 성과입니다. 높은 문화적 가치에도 고려 500나한도와 관련된 작품들은 아직 많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불교미술 전문가들도 이번 목판화를 동아시아 판화사의 한 획을 긋는 뛰어난 발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일본에서 본 적이 없고 아주 희귀한 그림이라는 것을 아마 인식하고 일본에서 이제 판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최초의 발견이고 그리고 원 크기와 거의 같은 규모의 작품이라는 면에서 사실 이 작품의 등장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원주 고판화 박물관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한국과 중국, 일본, 티베트 등 동아시아 나한 판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국난 극복을 기원하기 위해 그려지기도 했던 나한.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나한의 정신은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16아랑 같이 더 넓은 포용으로 이 사회를 바라본다면은 진짜 나한이 하나의 영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한이 돼서 이 사회가
더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물관은 나한의 세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전시 기간 동안 1박 2일 템플스테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깨달음의 수행자 나한의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해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9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으로 제공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허위 진술을 모의한 점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달 전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한 달여간 재난지역 내 먹는 물 62개 지점, 하천 16개 지점, 토양 10개 지점 등 총 88개 지점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천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없었으며 재난지역 상수원은 모두 수질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불에 탄 지역에서 카드뮴과 납, 구리와 아연이 토양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2차 하천 오염을 막기 위한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요즘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더위가 빨리 찾아온 만큼 해수욕장 개장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안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조기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안 대표 관광지 말리포 해수욕장.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서퍼들이 벌써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이곳 주민들은 부산 등 다른 지역처럼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태안군이 올해 처음으로 해수욕장 조기 개장에 나섰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말리포 해수욕장 문을 예년보다 한 달이나 빠른 다음 달 1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안전요원 인건비만 지난해보다 8,600만 원이 더 소요되는 등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태안군 해수욕장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하고 피서객 수요 창출을 기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개장 68년째를 맞는 말리포 해수욕장은 올해 처음으로 서해안에서 가장 먼저 개장하는 해수욕장이 될 전망입니다. 또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한낮 폭염을 피해 해가 진 뒤에도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이곳 말리포 해수욕장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 기간도 지난해보다 35일이 더 늘어나면서 여름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서객이 재작년 48만 명, 작년 35만 명을 기록하는 등 감소 추세인 만큼 상인들은 조기 개장과 야간 개장이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말리포에서 그 야간 개장과 이제 조기 개장을 추진을 하면서 그 여러 피서객들한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놀이시설도 저희들이 이제 함께 구비를 할 거거든요. 그 상인과 주민 일동들이 지금 그 많은 그 관광객이 몰려들 거라는 그 기대감과 함께 여러 가지 그 많은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바가지 물가나 위생 불량을 근절하자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어떤 친절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태안군청 위생과하고 저희 협회하고 같이 어떤 그 교육도 좀 하고 어쨌든 저희가 손님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거 계속 개최를 할 겁니다. 개장 전까지 해서 뭔가 지금 달라진 그 말리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태안군은 올해 말리포 조기 개장 성과에 따라 나머지 해수욕장 개장 시기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강릉 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미 봉정 신주빗기 행사가 지난 9일 강릉 대도부관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강릉 대도부관화 동원에서 강릉시장이 단오 제주를 빚을 때 사용하는 쌀과 누룩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신주를 담그는 술독을 제독한 이후 신주 빚기 행사가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올해 강릉 단오제는 신주 빚기에 이어 19일 대관령 산신제와 국사 성황제를 열고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 강릉 남대천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원주 소방서가 석가탄신일을 맞아 13일까지 연등 행사 부주의 화재를 막기 위한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원주 소방서는 10일 석가탄신일 전후로 사찰을 찾는 방문객이 많아지고 연등 설치로 화재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찰 인근 소방력 배치 등 특별 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통 사찰 대부분이 목조 건물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매우 위험하다며 방문객들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한강 상류 지역 녹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조류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조류경보제는 한강 상류인 횡성호와 의암호, 충주호 등 3개 호수 4개 지점에서 시행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주 1회 모니터링을 통해 조류 발생에 대비하고 녹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대응용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청년 일자리 조기 창출을 위해 전년 대비 4개월 일찍 신규 직원 19명을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재무회계와 인사행정, 산업안전과 광해조사 보건 등이며 광해 방지 사업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 전담 전공자를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채용형 인턴 8명, 계약직 1명, 체험형 인턴 10명입니다. 오는 21일까지 입사 지원서를 접수하고 6월 중 필기와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자녀 주도형 엄마나라 기행 사업에 참여할 12개 팀에 대한 참가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습니다. 참가 대상은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결혼 이민자 등입니다. 다문화 가정 4명과 인솔자 2명으로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솔자는 결혼 이주 여성 1명과 다문화 사업 관련 기관 종사자 1명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팀을 구성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엄마나라 기행 계획을 세워 지원 신청서와 개별 소개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 우리도 저녁 영서 지역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주말 내내 영동 지역은 계속해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춘천 12도, 원주 13도, 강릉 15도 등으로 전날보다 기온이 3, 4도 정도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 큰 폭으로 오르며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춘천 29도, 원주 28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다음 주에도 볕이 강하겠고 높은 낮 기온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이달 중순까지는 뚜렷한 비 예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큰 불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파도는 잔잔히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 낮 기온은 계속해 오르겠고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인 일요일에는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나들이길에는 옷차림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전국의 자외선 지수 또한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서울과 경북 14도, 충북과 전남 13도, 경남 16도 등이 되겠습니다. 낮 기온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 27도, 충북과 경북 29도, 전남 28도 등으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비 소식 없이 맑겠고 파도의 높이도 잔잔히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